안녕하세요. 저는 9살과 3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30 초반의 엄마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지만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첫째 아들의 교육 문제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 교육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를 낳고 둘째를 보기 전까지 우리 아이는 시댁의 5대 독자였어요. 그 말인즉슨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시댁 전체에게도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었죠. 저는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솔직히 속으로는 딸을 기대했어요. 아기용품을 보러 다닐 때마다 작은 원피스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초음파로 성별을 알게 되었을 때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죠. 처음엔 아주 살짝 아쉬운 마음이 스쳤지만 뱃속에서 꿈틀대는 생명을 느끼고 나니 그런 생각이 무색해졌습니다. 바라던 딸은 아니었지만 내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그 사랑은 더 커졌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는 말이 뻔한 수사가 아니라 진짜 제 마음이더라고요.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따뜻함과 벅참은 첫째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째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성별을 처음 알리고 시댁에 전화를 걸었을 때 시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신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떨릴 정도였으니까요. 아들이라고? 또 세상에 우리 집 5대 독자가 드디어 오는구나 하시던 그 목소리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과할 정도의 선물을 안겨주셨어요. 제가 감히 생각도 못하던 고가의 명품백을 건네시며 우리 집 대를 이은 내가 수고가 많다고 하시더군요. 아이가 자라면서 시어머니의 사랑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손자 자랑이 빠지지 않았고 사람을 만나면 첫마디가 늘 우리 손자가로 시작됐죠. 저희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보통은 조금 느릴 수도 있는 말이 또래보다 빨랐거든요. 그걸 그렇게 자랑하시고 또 자랑하시니 처음엔 저도 뿌듯했습니다. 남들이 얘는 말이 빠르네요 하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몇 배로 부풀려서 얘는 영특해서 무슨 말이든 척척 알아듣는다니까라고 답하셨죠. 심지어 아이가 장난감 하나를 집어도 이건 나중에 과학자가 되겠다는 뜻이야 하시고 그림을 끄적여도 얘는 화가 기질이 있어 라며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런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손자를 그렇게까지 사랑해주는 시어머니가 고맙기도 했고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걸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도 처음 몇 년은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솔직히 불편할 때도 많았어요. 제가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 낮잠 재우는 시간에도 시어머니는 불쑥불쑥 오셨으니까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예쁜데 이 아이가 자라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또 얼마나 예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그 사랑이 저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늘고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호기심도 커지는 만큼 기특하고 귀여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모습들도 하나둘 눈에 띄었거든요.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버릇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어린아이라서 그렇겠지, 누구나 한때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는 불안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다행히도 어린이집 선생님에게서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문제를 일으켰다는 전화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혹은 제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아이가 보이는 행동들을 보면 이건 아니야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 앞에서 입에 붙은 말처럼 우리 집 5대 독자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셨어요. 심지어 외출할 때,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심지어 택배 기사님과 이야기할 때조차 우리 집 5대 독자예요를 빼놓지 않으셨죠. 처음엔 웃으면서 들었는데 그 말이 아이 귀에도 스며드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걱정이 커졌어요. 아이가 뭔가를 해달라고 떼를 쓰면 저는 참고 참았다가 안 되라고 단호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말 뒤에서 늘 다 해줘, 다 들어줘라고 하셨고 심지어 제가 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다 해주셨죠. 처음엔 단순히 손주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니 아이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없는 척도 하고 간식 하나 안 준다고 해서
울던 아이가 이젠 할머니가 있을 땐 아주 당당하게 떼를 부렸어요. 엄마는 안 해주지만 할머니는 해줄 거야. 라는 눈빛이었죠. 괜히 심통을 부리고 이유 없이 울고 제가 안 들어줄 것 같은 건 일부러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만 말하는 식으로 행동이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불안함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꼈어요. 이러다 정말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버리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 친구 엄마들과 만나서 아이들을 놀게 해줄 때면 제 아들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친구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말도 없이 빼앗아 간다든지, 다른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장난을 친다든지 규칙을 지키지 않고 혼자만 하려 드는 모습이 자주 보였죠. 다른 아이 엄마들이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우고 있는 것 같아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건 내가 단호해져야 할 문제야 라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에 육아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 아이를 앉혀놓고 차근차근 훈육한다는 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았거든요. 피곤함을 핑계로 넘긴 날이 많았고 그 핑계 뒤에서 아이의 버릇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죠. 솔직히 지금 돌아보면 그건 분명 제 잘못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한 손주 사랑도 문제였지만 제가 그 사이에서 단호함을 지키지 못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점을 누구보다 깊이 반성하며 아이를 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점점 제멋대로 굴고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단호하게 훈육을 해야 할 시점이 온 거였죠.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가 너무 제멋대로야. 지금부터라도 좀 단호하게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남편은 뜻밖에도 아주 태평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애들 다 그래. 크면서 다 배워. 그냥 두면 알아서 철들어. 처음엔 저도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너무 엄하게 하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두자는 말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고 아이의 버릇은 스스로 고쳐지기는커녕 더 굳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 말과 상관없이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면 앉혀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이 잘못인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 어떨지 차근차근 말해 주었죠. 아이가 처음엔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딴청을 피우고 장난을 치며 넘어가려 했지만 제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자 조금씩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야 훈육이란 게 결국 시간이 걸리는 일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순간이 꼭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계실 때였죠. 평소엔 조금씩 달라지던 아이가 시어머니만 나타나면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이 상황에서는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기고만장한 태도로 변했죠. 어른들이 인사를 건네도 대꾸조차 하지 않고 휙 지나가 버리거나 심지어 지나가다가 어른의 몸을 툭툭 치고 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제 자식이지만 정말 꼴도 보기 싫을 정도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들 얼굴에도 당황스러움이 스쳤고 그럴 때마다 제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든 말든 아이가 잘못하면 바로 데리고 나가서 훈육하기로요. 실제로 몇 번은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내가 어른에게 인사도 안 하고 툭툭 치는 건 잘못된 거야. 그건 버릇없는 행동이야. 그렇게 차근차근 얘기했죠. 하지만 화장실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던 아이도 문만 열고 나와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뭐 잘못했겠어 라며 품에 안아버리면 그 순간 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그때 느낀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좌절될 수 있구나 싶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 친정언니의 딸, 그러니까 제 조카가 우리 첫째와 같은 나이인데 둘이 함께 놀 기회가 생긴 겁니다. 조카는 성격이 순하고 차분한 편이라 처음엔 걱정도 됐어요. 제 아들이 제멋대로 행동해서 싸움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그런데 의외로 둘은 의외로 사이좋게 놀았습니다. 조카가 양보도 잘하고 제 아들도 그 분위기에 맞춰 행동을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자주는 못 만나지만 가끔 만나서 같이 놀 때면 싸움 한 번 없이 나란히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첫째가 6살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언니가 급한 일이 생겨 하루 동안 조카를 우리 집에 맡기게 됐어요. 처음엔 아이 둘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긴장도 됐지만 막상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걱정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장난감을 나눠 쓰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때론 같이 웃고 까르르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점심도 함께 만들어 먹이고 간식도 챙겨주느라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두 아이가 서로를 배려하며 잘 노는 모습을 보니 그 모든 수고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우리 아이도 이렇게 누군가와 어울리며 배워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좀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오후 거실에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다급한 울음이었고 단순한 장난으로 다친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놀란 마음에 뛰어가 보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 첫째가 조카의 머리를 장난감으로 마구 내려치고 있었어요. 조카는 고개를 감싸 쥔 채 울음을 터뜨렸고 그 작은 어깨가 덜덜 떨리는 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조카를 안아들고 괜찮냐고 다독였고 한편으론 제 아이를 바라보며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랬어? 왜 조카를 때렸어? 단호하게 물었지만 아이는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으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조카를 먼저 달래고 안정을 시킨 뒤 다시 첫째를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다시 물을게. 왜 그랬는지 말해봐. 이번엔 제 말에 성질을 내듯 소리를 치며 대답하더군요. 난 5대 독자니까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순간 눈앞이 번쩍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말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늘 입에 달고 살던 그 말, 마치 주문처럼 반복되던 5대 독자라는 말이 아이의 머릿속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서 아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양팔을 붙잡고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아무리 내가 5대 독자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사람을 때리는 건 절대로 괜찮지 않아. 특히 내가 사랑해야 할 가족을 때리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거야. 단호하게 말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버티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섭고 서글펐어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나는 특별하니 뭘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이지 한계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말로 해도 듣지 않으면 손이라도 들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대신 아이가 잘못했다는 말을 입 밖에 낼 때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다 결국 아이는 입술을 달달 떨며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저도 눈물이 핑 돌더군요. 이번엔 엄마가 참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매를 들 거야. 너도 그만큼 심각한 잘못을 한 거야. 저는 그렇게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늘상 입에 달고 살던 5대 독자라는 말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망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귀엽게 부르는 호칭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아이에게 나는 특별하다는 잘못된 특권의식을 심어준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 그런 말 좀 삼가주세요 하고 조심스레 말하곤 했지만 그땐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걸 보니 이건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어김없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첫째는 쪼르르 달려가더니 제가 혼낸 일을 죄다 일러 바쳤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나 혼냈어. 팔도 잡고 무섭게 말했어.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곧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칠게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귀한 5대 독자를 혼을 내. 감히 내가 뭔데? 우리 대를 이을 아들을 그렇게 다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뭔데? 라니요. 나는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10달 동안 배 아파 낳고 밤낮 없이 키운 아이의 엄마예요. 그런데 내 앞에서 감히 네가 뭔데라니 그 말이 심장을 쿵 하고 때리더군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분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분명한 결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것, 아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게 둘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상황에서조차 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나는 이 아이의 엄마다. 그 누구도 나보다 이 아이에게 책임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해 버렸죠. 입안이 바싹바싹 말라오고 심장이 쿵쿵 뛰는데 이대로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자기 입으로 자기는 5대 독자라서 사람을 때려도 된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교육이에요? 목소리가 떨려서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 앞에서 5대 독자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제 아들을 망치는 짓을 더는 눈뜨고 못 봐요. 흥분해서 말이 막 꼬이고 기억도 흐릿할 만큼 정신없이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막말도 튀어나왔고 평소 같으면 절대 안 쓸 단어도 입 밖으로 튀어나왔죠. 그만큼 억눌렸고 그만큼 한계였던 겁니다. 남편도 첫째도 시어머니도 모두 동작을 멈춘 채 저를 바라봤어요. 모두의 눈이 커다래지고 놀란 표정으로 굳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들의 표정에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제 안에서 딱 하고 끊어진 기분이었거든요. 너무 지치고 너무 실망해서 이제 더 이상 말 한마디도 하기 싫었습니다. 나는 핸드폰과 지갑만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힘조차 없었습니다. 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걷고 또 걸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만 반복됐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지만 이렇게까지 실망하면 예전처럼 사랑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쿡쿡 쑤셨고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흡수한 아이를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아이 앞에서 늘 5대 독자를 외치며 세상의 중심인 양 떠받들던 시어머니의 말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걸까? 훈육을 아무리 해도 혼을 아무리 내도 그 말 한마디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변하려고 하면 다시 시어머니가 와서 처음으로 돌려놓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때까지 정신없이 거리를 떠돌다 보니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겨우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지만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안에 들어가도 다시 그 문제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며 천천히 문을 열었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남편이 말없이 앉아 있었고 아이는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 방에 다가가 조용히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존재인데 오늘만큼은 눈물이 먼저 나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지켜줘야 하는데,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존재가 모든 걸 망쳐놓는다는 무력감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할머니 한마디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깊고 무거운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과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와 시어머니의 접점을 최소화하는 것뿐이라는 거였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뵙게 하면 답이 없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입에 달고 사는 5대 독자라는 말, 그 말 한마디가 아이를 망치고 있었고 더 심각한 건 그 앞에서 저를 꾸짖고 혼내는 행동이 아이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었죠. 아이가 계속 그런 영향을 받으면 아무리 제가 훈육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단호해졌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을 전했어요.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아이를 뵙는 걸로 하자고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고 제게 전화를 걸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감히 나를 못 만나게 해. 그 말에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는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손주를 못 보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계속 나오시면 평생 못 보실 수도 있어요. 내 말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 달 한 번의 만남은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아이도 처음에는 할머니를 못 본다며 울고 떼를 쓰기도 했고, 시어머니는 그 한 번을 기다리다 오셔서는 더 과하게 귀여워하고 떠받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변하더군요. 일주일, 한 달, 석 달, 반년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처음엔 저와 남편의 엄격한 태도에 버거워하는 듯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른을 보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친구를 만나면 활짝 웃으며 반갑다고 말하고,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릴 때는 빌려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인사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보면 눈을 보고 인사하는 거야. 친구한테 말할 땐 부드럽게 말해야 해.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반복되자 아이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더라고요. 아이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틀리지 않았어.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 확신이 조금씩 생겼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쯤 되자 저희는 조심스럽게 규칙을 풀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약속을 풀고 시어머니가 원하실 때 오시도록 허락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이라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우리 귀한 손주 어디 있니 하며 저를 제쳐두고 아이만 찾던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먼저 제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예전처럼 아이 앞에서 저를 혼내거나 무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한 번이라도 세게 나간 게 효과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변화는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 아이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예전처럼 엄마 싫어,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하는 말 대신 제 말을 조심스럽게 듣고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른이 부모를 무시하면 아이도 똑같이 부모를 무시한다는 걸요. 시간은 흘러 둘째가 태어났고 집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내심 이번에는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둘째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망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둘째를 품에 안고 있는 순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거든요. 최근 남편과 저녁을 먹다 문득 이때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첫째가 9살이 되니 이제는 어른스럽게 말을 주고받을 때도 많아졌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당신이 그때 그렇게 강하게 안 나갔으면 우리 첫째 지금 큰일 나 있었을지도 몰라. 남편의 말에 저도 젓가락을 멈추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나는 5대 독자니까 괜찮아. 이 말 아이 입에서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저 화가 났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말대로라면 그렇게 왜곡된 자의식을 품고 자란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혼자 게임이나 휴대폰에 빠져드는 악순환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니 아직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군요. 내가 낳은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말을 부추긴 사람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시어머니에게 막말까지 하며 소리를 질렀던 이유를 이제는 조금 더 명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만은 아니었어요. 핑계를 대자면, 아니 어쩌면 변명이겠지만 저는 그때 어렴풋이나마 제가 씨바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귀한 5대 독자를 혼을 냈냐? 시어머니가 뱉은 이 한마디 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 제 존재 자체를 존중하기보다는 우리 아들의 아이를 낳아준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하는 듯한 뉘앙스였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엄마이고 아이의 보호자이며 아이의 인생을 함께 책임질 사람인데 왜 시어머니는 나를 그렇게만 보는 걸까? 그래서였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소리를 질렀고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쏟아낸 이유가 말이죠. 다행히 남편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뜻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제 편이 되어줬고 우리가 함께 세운 원칙을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의 첫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는 예의 바르고 사려 깊은 아이로 자라고 있고 자기 잘못을 알면 고집 부리지 않고 바로 사과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단과 다툼, 눈물과 고성이 다 헛되지 않았던 셈이죠.
남편이 말하길 그날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소리 지른 건 어쩌면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이라 여겼던 그 한마디 나는 5대 독자니까 괜찮아.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응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아이가 있는 것이라고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참 무섭고 독했지. 근데 잘한 것 같아. 남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나도 몰랐을 거야. 그냥 귀엽다고만 생각했을지도 몰라. 지금 돌아보면 그날의 분노와 눈물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남편과 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아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씨바디도 아니고 누군가의 귀한 자식 옆에 붙어 있는 그림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의 엄마이고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강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럽습니다.